동탄역 초역세권입니다. 그리고 전국 누구나 당첨이 가능합니다. 동탄 대방 2차, 정확하게는 디에트르 1차 오피스텔 청약 분석해 보겠습니다. 날짜가 계속 연기되다가 4월 1일에서 4월 22일, 지금 홈페이지를 보면 4월 29일 모집 공고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예. 그리고 모델하우스가 여기 4월 중 오픈 예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4월 말에는 하지 않을까 싶고, 오피스텔 청약 관련 문의는 1688-8009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입지부터 보시겠습니다. 동탄역 초역세권이죠.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예, 바로 코앞입니다. 그 SRT가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예, 수서 목포 그리고 수서 부산 지상 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GTX A 노선도 근처에 들어오죠. 예, 동탄역에 바로 되고, 지금 GTX 노선 중에 유일하게 착공을 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 노선입니다. 25년이나 26년 완공 예상되고 있고, 그다음에 인도건선 연장 호재도 있잖아요. 예, 곧 착공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26년이나 27년 정도 예상됩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또 트램 고시도 한번 다시 나왔죠. 예, 그 27년 예상되고 있고 착공은 23년도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오피스텔 투자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부정적인 모습이 많았죠. 왜냐면 지역세도 비싸고 관리비도 비싸고, 그리고 원룸은 피가 좀 많이 안 붙습니다. 그죠? 지금도 원룸은 동탄역에 많아요. 근데 네. 이제 대방은 좀 차이점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초역세권이고, 그리고 방 3개가 나오는 오피스텔, 아파트라고 부르죠. 괜찮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습니다. 규모 및 추천 비율 보겠습니다. 아파트가 총 531세대고요. 청약 통장에 이건 필요해요. 네, 아파트니까요. 그다음에 84 타입이랑 84 초과 타입이 있어요. 네, 102 타입. 요거는 이제 39평형인데 추첨이 50% 있죠. 예, 요거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총 323세대고 여기는 청약 통장이 필요 없어요. 네, 75 타입이 43실 있고 84A가 92실, 84B가 188실 있네요. 예, 모두 추천 100%입니다. 작년 12월 23일 날 사업 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소형이 있었죠. 원룸, 1.5룸 이런 사이즈가 있었는데 이걸 다 없애버리고 7584로 아파텔로 변경했습니다. 이건 머리가 잘 쓴 거죠. 네,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네, 수요층이 없는 걸 없애고 수요층이 있는 걸로 변경한 거니까요. 네, 아파트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핫한 겁니다. 또 많이들 질문하시는 거 하나 있잖아요. 네. 대방 아파트랑 오피스텔 둘 다 청약을 할 수 있나? 네, 가능합니다. 별개입니다, 별개. 그러니까 대방 2차 아파트도 놓고 오피스텔도 청약 둘 다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 보시죠. 만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요. 청약 통장 필요 없고, 그다음에 100% 추첨제, 전국 누구나 청약이 가능합니다. 예,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청약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주목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네, 청약 통장 없으신 분들이나 네. 가점이 낮은 분들, 그다음에 자금력이 좀 부족하시거나 아파트 청약을 계속 하고 싶은 분들. 무주택자가 오피스텔 당첨되더라도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 그러니까 입주하기 전이죠. 잔금하기 전까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청약에 도전할 수가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투자자분들이 전월세 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이기 때문에 청약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대출도 좀 유리하고 취득세도 유리하고, 예,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좀 보시겠습니다. 불인이를 위한 내용을 잠깐 짚고 넘어가시죠. 또 오피스텔 84 타입이 아파트 84 타입이랑 크기가 비슷할까? 아파트 84는 33평, 34평으로 하죠. 이렇게 나오는데 오피 84는 아파트 24평이나 25평 정도 크기와 유사합니다. 왜 그런지 또 질문도 많이 하시잖아요. 예, 왜 같은 타입인데 사이즈가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 발코니 확장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서비스 면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 84는 아파트 24평, 25평과 크기가 유사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오피스텔 이렇게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있는데 어떤 게 단점인지 한번 볼게요. 예, 아파트 대비 관리비가 비싸죠. 그리고 취득세가 높은 편입니다. 1.1, 1.3인데 4.6% 내야 되죠. 상가랑 동일합니다. 그리고 상가 주차장과 입구가 같을 수가 있죠. 요건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상가 주차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주 들어가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입구가 같으면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다른 생활 편의 시설, 헬스장, 골프 연습장 이런 것들을 좀 없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오피스텔 원룸 투자는 별로인가? 네, 원룸 투자는 저는 좀 비춥니다. 하지만 이제 역세권이면서 방 3개, 오피스텔, 우리가 부르는 아파텔이면 좋죠. 지금 소개하고 있는 대방 2차, 디에트르 1차처럼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을 보면 참 헷갈립니다. 그죠? 어떨 때는 된다 그러고 어떨 때는 안 된다 그러고 헷갈리는데, 이번 참에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청약에 당첨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나? 요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에서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이기 때문이죠. 오피스로 봅니다. 오피스. 그러니까 주택수에 포함이 안 돼요. 이게 건축법상 사무실이잖아요. 예. 그럼 당첨 후에도 무주택자로 청약이 계속 가능할까? 네, 당연합니다. 분양권 상태에서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자라면 무주택자 지위가 유지됩니다. 잔금하기 전까지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는 주택수에 미포함되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 잔금하고 입주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가 있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거형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업무형, 그러니까 오피스로 쓰는 거죠. 이럴 때는 전입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일반 상가 일반 임대 사업자 내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니까 뭐 상가니까 주택수에 미포함됩니다. 그러면 오피스텔 다시 한번 보면 취득세는 4.6%입니다. 지금 무주택자든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동일하죠. 예, 오피스텔 취득세는 4.6% 상가와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집 한 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취득세가 이게 중과가 될지. 아니요, 중과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가로 보기 때문이죠. 오피스로 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중과 없이 4.6%입니다. 그러면 오피스텔이 먼저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아파트를 살 때는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예,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잔금을 했죠. 잔금을 하고 전입신고가 되었다. 그러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중과가 됩니다. 그러면 양도세도 중과가 될까요? 그렇죠.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이상이면 2년 실거주하면 비과세죠. 이것도 받을 수도 있고, 다주택자면 중과됩니다. 이 양도세 부분은 복잡하기 때문에 만약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나서 양도를 할 때는 꼭 세무사, 양도세 전문 세무사분과 항상 상담을 받으시고 나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부동산에 물어보는 게 아니죠? 네, 부동산한테는 살 거냐 말 거냐, 팔 거냐 말 거냐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주택이 될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 기간이 있나요? 실거주 없습니다. 아파트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전세나 월세도 놓을 수 있나요? 그렇죠. 실거주 의무가 없으니까 전월세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매 제한도 그럼 있는지. 전매 제한 있습니다. 등기, 잔금하고 나서 매매가 가능합니다. 대출은 얼마나 나올까요? 건설사 보증을 하게 되면 최대 70%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주택자도 가능하고 기존 대출이 있어도 가능하고 한데, 단 정부 대출 규제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원금도 같이 나가는 방식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자만 내는 거치식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건 나중에 내용을 자세히 봐야 되겠죠? 네, 분양 모집 공고가 나오면 한 번 더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그럼 예상 분양가 한번 봐야 되잖아요. 네, 신기한 게 아파트보다 오피스텔이 비싸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고 오피스텔은 그런 게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걸 보면 아파트보다 오피스텔이 비싸고 경쟁률도 높았습니다. 작년 20년 6월달 동탄역 해리엇을 했는데, 그때는 아파트가 97 타입이죠. 97 타입이면 38평, 39평인데 이게 5억 7천 나왔습니다. 근데 오피스텔은 5억 6천 나왔죠. 84 타입이 5억 6천이고 97 타입이 5억 7천이니까 아파트보다 오피스텔이 비싸게 나왔다고 보면 되고요. 경쟁률도 아파트는 평균 경쟁률이 149대 1, 근데 오피스텔은 182대 1. 분양가도 오피가 비싸고 경쟁률도 더 치열했죠. 판교에서도 그랬잖아요. 네, 올해 1월 판교도 아파트 84 타입이 8억 6천 정도 됐는데 오피스텔은 평균 10억 정도 됐어요.
그리고 경쟁률도 아파트는 64대 1, 오피스텔은 231대 1. 여기도 역시나 오피스텔이 비싸고 경쟁률도 심했죠. 왜냐면 전국 누구나 가능하고 청약통장 필요 없고 이런 데는 투자의 장점이 많았기 때문이죠. 네, 디에트르 아파트는 예상 분양가가 6억 5천에서 7억 정도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거 틀리더라도 뭐라 하시면 안 됩니다. 예상 프리미엄 보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대방 2차 디에트르 1차죠. 거의 뭐 지금 2,000명 가까이 보고 계시네요. 예, 지금 고객 노선에서는 1등입니다. 1등. 네, 여기가 대방 2차 디에트르 1차고 여기가 동탄역, 여기가 롯데캐슬입니다. 네이버 매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탄역 롯데캐슬 오피스텔을 보면 낮은 가격 순으로 보면 P가 3억 7천 8억부터 시작하죠. 약 8억이고 쭉 올려보면 10억까지 되어 있습니다. 8억부터 10억 84 타입입니다. 오피스텔도 P가 5억 가까이 붙은 거죠. 오피스텔 84 타입은 아파트 24평과 비슷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24평 아파트가 옆에 우남이 있습니다. 25A 타입이 10억 1천에 거래가 됐고 25B 타입이 9억 9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우남 25평의 아파트는 10억이라 보면 되고요. 아까 롯데캐슬은 8억에서 10억이었습니다. 예, 롯데캐슬 오피스텔은 8억에서 10억 84 타입입니다. 그리고 우남 25평 아파트는 10억이니까 분양가 7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시세 차익은 1억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요건 다시 모집 공고 나오고 가격 나오고 정확하게 나오면 한 번 더 분석해 드릴게요. 그래서 잔금 일정 등 우리가 얼마를 준비해야 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예, 분양가 7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계약금은 분양가의 10%가 나오겠죠. 그러면 7천만 원이 필요하고 중도금 대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돈 없어도 되죠. 잔금은 KB 시세가 8억이라고 나왔을 때 70% 나온다고 보면 5억 6천이 필요하죠. 그래서 총 7억 중에 5억 6천 빼면 1억 4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4.6%니까 3,200만 원 정도. 토탈 1억 7천 정도 필요하겠네요. 시점이 있죠. 계약금은 이제 21년 5월 7천만 원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잔금 7천만 원은 입주할 때 24년 12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때 필요하죠. 오늘 동탄역 초역세권 디에트르 1차, 대방 2차 오피스텔 청약 알아봤습니다. 뭐 입주자 모집 공고 나와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들은 그때 가서 평면이랑 같이 한번 다시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동탄대장이었습니다. 봄날이었습니다.